다음은 부분 배낭 문제입니다. 이 배낭 문제는 N개의 물건이 있고 각 물건은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배낭이 한정된 무게의 물건들을 담을 수 있을 때 최대 가치를 갖도록 배낭에 넣을 물건들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배낭 문제는 물건을 통째로 배낭에 넣어야 하지만 부분 배낭 문제는 물건을 부분적으로 담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제로원 배낭 문제는 부분 배낭 문제의 원형으로 물건을 통째로 배낭에 넣어야 합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이나 백트래킹 기법, 분기 한정 기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배낭 문제는 물건을 부분적으로 배낭에 담을 수 있으므로 최적해를 찾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서 단위 무게당 가장 값나가는 물건을 배낭에 넣고 계속해서 그 다음 값으로 값나가는 물건을 넣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다음으로 값나가는 물건을 통째로 배낭에 넣을 수 없게 되면 배낭에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물건을 부분적으로 배낭에 담습니다. 프랙셔널 랩색 알고리즘입니다. 입력은 N개의 물건이고 각 물건의 무게와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배낭의 용량 C이고요. 출력은 배낭에 담은 물건 리스트 L과 배낭에 담은 물건 가치의 값 V가 되겠습니다. 라인 1, 2에서는 라인 1번에서는 각 물건에 대해서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을 하고요. 2번에서는 이 물건들을 단위 무게당 가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정렬된 물건 리스트를 S라고 정의를 합니다. 라인 3번은 L은 0이고 W는 0, V는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이때 이 L은 배낭에 담을 물건 리스트고요. W는 배낭에 담긴 물건들의 무게의 합, V는 배낭에 담긴 물건들의 가치의 합이 되겠습니다. (4번) 라인에서는 S에서 단위 무게당 가치가 가장 큰 물건 X를 가져옵니다. 5번에서 10번 라인은 while 루프를 통해서 다음으로 단위 무게당 값나가는 물건을 가져다가 배낭에 담고 만일 가져온 물건을 배낭에 담을 경우에 배낭의 용량이 초과되면 즉 이 while 루프가 조건이 거짓이 되면 가져온 물건을 통째로 담을 수 없게 돼서 루프를 종료하게 됩니다. 라인 11에서는 만약에 부분적으로 담을 여유가 있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배낭의 용량 C보다 현재까지 배낭에 담은 물건의 무게가 작으면 물건 X를 C-W만큼만 L에 추가를 하고요. C-W만큼의 X의 가치를 기존 가치 V에 더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V값을 갱신합니다. 라인 14에서는 최종적으로 L과 V를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고요. 수행 과정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금속 분말이 있고요. 배낭의 최대 용량은 40g입니다. 라인 1, 2 결과는 4개의 금속 분말을
가장 값어치가 높은 백금, 금, 은 주석의 순으로 정렬해서 S에 담습니다. 이때 백금은 단위 그램당 가치가 6만원이고요. 금은 5만원, 은은 4천원, 주석은 1,000원입니다. 라인 3에 의해서 각각 L과 W, V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라인 4는 이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높은 백금을 가져옵니다. 라인 5에 의해서 기존의 무게 W와 백금의 무게를 합해서 배낭의 무게와 측정해 보면 0 플러스 10은 40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라인 6은 백금을 배낭 L 리스트에 추가시키고요. 따라서 현재 리스트에는 백금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무게에 백금의 무게를 더해서 0 플러스 10은 10g이 되고요. 라인 8은 기존의 가치에 백금의 가치를 더해서 0 플러스 60은 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 9에 의해서 S리스트에서 백금을 제거하면 S는 금, 은, 주석이 되고요. 다시 라인 10에 의해서 금을 가져옵니다. 와일루프를 검사하는데 기존의 W에 금의 무게, 새롭게 추가된 금의 무게를 더해서 C와 비교를 합니다. 두 개를 합쳐도 40보다는 작기 때문에 참이 되고요. 그러면 금을 배낭 L에 추가시키고 L은 백금과 금이 되고요. 다시 기존의 무게 W 플러스 새로운 금의 무게는 10 플러스 15에서 25g이 되고요. 라인 8번은 기존의 배낭의 가치와 금의 가치를 더해서 60 플러스 75 하면 135만원이 됩니다. 9번에 의해서 S에서 금을 제거하고요. 그럼 S는 은과 주석이 되고 라인 10에 의해서 그 다음 가치가 높은 은을 가져옵니다. 라인 5번에 의해서 기존의 무게 W와 은의 무게를 합했더니 40보다는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은을 전체 통째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루프를 종료합니다. 라인 11번은 if 조건에 의해서 배낭의 무게 C와 현재 무게 W를 빼면 0보다는 큽니다. 따라서 이건 참이 되고요. 배낭에 아직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여유 공간인 15g만큼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을 통째로 넣을 수는 없고요. C-W만큼, 따라서 15g만큼을 배낭 L에 추가합니다. 라인 13은 기존 가치 V에다가 15g 곱하기 4,000원. 이 4,000원은 은의 1g당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서 기존 값 135만원에 6만원이 합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V는 141만원이 되고요. 배낭 L에는 백금 10g, 금 15g, 은 15g, 그 다음에 가치 합 V는 141만원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부분 배낭 문제의 시간 복잡도는 라인 1번 N개의 물건을 각각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하는 데는 B고 N의 시간이 걸리고요. 라인 2는 물건의 단위 무게당 가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B고 N 로그 N 시간이 걸립니다. 라인 5번과 10번은 while 루프의 수행을 N번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루프 내부의 수행은 B고 1이 됩니다. 라인 11번에서 14번 역시 B고 1 시간이 걸리고요. 이걸 전부 다 합해보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 플러스
그리고 n 로그 n 플러스 n 곱하기 b고 1 플러스 b고 1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b고 n 로그 n이 됩니다. 부분 배낭 문제의 원형은 제로원 배낭 문제입니다. 이 제로원 배낭 문제는 부분 배낭 문제와 조건은 같지만 물건을 부분적으로 배낭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이름의 제로는 물건을 배낭에 안 넣는다는 뜻이고요. 1은 물건을 배낭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제로원 배낭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동적 계획 알고리즘이나 백트래킹 또는 분기 한 장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원 배낭 문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문제로서 조합론이나 계산이론, 암호학, 응용수학 분야에서 기본적인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버리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원자재 자르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산 투자 및 금융 포트폴리오의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머클-헬만 배낭 암호 시스템의 키를 생성하는데 바로 이 방법이 기묘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집합 커버 문제입니다. 문제는 n개 원소를 가진 집합 U가 있고요. 이 U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F가 주어졌을 때 이 F의 원소들인 집합들 중에서 어떤 집합들을 선택하여 합집합을 하게 되면 U와 같게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집합 커버 문제는 집합 F에서 선택하는 이 집합들의 수를 최소화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학교를 배치하는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10개의 마을이 있고요. 각각의 등교 거리가 15분 이내인 마을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도록 학교의 위치를 선정을 하는데 학교는 마을에 위치해야 하고요. 등교 거리는 걸어서 15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자, 어느 마을에 학교를 신설해야 학교의 수가 최소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개의 마을에서 등교의 거리가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등교 거리가 15분 이내인 마을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마을에 학교를 신설해야 학교의 수가 최소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마을에 학교를 만들게 되면 1, 2, 3, 4, 8이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고요. 6번 마을에 학교를 만들면 5, 6, 7, 9, 10 이렇게 마을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2번과 6번 마을에 학교를 배치하면 모든 마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최소의 학교 수는 2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집합 커버 문제로 변환을 해보면요. 신도시에 존재하는 마을 10개를 집합 U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F는 각각의 마을에 학교를 배치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마을의 집합을 각각 S1부터 S10까지 나열하고요. 이 S1과 S10은 각각 이런 식의 원소들을 갖게 됩니다. 이때 SI 집합들 중에 어떤 집합을 선택해야
합집합 U와 같은지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때 선택된 집합의 수는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에 원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차곡차곡 집어넣었을 때 커버되는 영역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의 답은 이렇습니다. 아까 봤던 S2와 S6을 선택을 하게 되면 1, 2, 3, 4, 8 이렇게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지고요. 6을 통해서 5, 6, 7, 9, 10 이렇게 또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지죠. 이 두 개를 합집합하면 U의 집합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집합 커브 문제의 최적해를 찾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면 F에 n개의 집합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F에 있는 집합들의 모든 조합을 한 개씩 합집합해서 U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U가 되는 조합의 집합수가 최소인 것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F가 S1, 2, 3일 때의 모든 조합은 각각의 집합이 한 개인 경우는 3개가 되죠. 자, 이것은 3C1이 되고요. 집합이 2개인 경우는 3가지가 되죠. S1, S2, S1, S3, S2, S3 이렇게 3가지가 되기 때문에 3C2가 됩니다. 집합이 3개인 경우는 S1, S2, S3 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C3이 되고요. 이는 각각 총합은 3 플러스 3 플러스 1은 7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2의 3승 마이너스 1개의 조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n개의 원소가 있을 경우 이 n-1개를 모두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n이 커지면 최적해를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최적해를 찾는 대신에 최적해에 근접한 근사해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셋커브 알고리즘입니다. 입력은 전체 집합 U가 되고요. F는 S의 I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가 가능하고요. 출력은 집합 커버 C가 됩니다. 자, 라인 1에 의해서 C를 공집합으로 만들고요. 2번은 U가 0이 아닐 동안, 그러니까 U가 공집합이 될 때까지 수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U의 원소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집합 SI를 F에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U에서 이 선택된 집합을 제거하고요. SI를 다시 F에서 제거하고 SI를 C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return C를 하게 되면 문제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알고리즘의 설명은 이렇게 되고요. 수행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각각의 원소가 들어있고요. F는 각각의 조합 가능한 원소를 담고 있는 집합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라인 1에 의해서 C는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라인 2는 U가 0이 아닐 동안 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0이 아니어서 이 조건은 참이 됩니다. 라인 3번은 U의 원소를 가장 많이 커버하는 집합인 S4를 선택합니다. 2, 3, 4, 5, 7, 8을 F에서 선택하고요.
U에서 S4를 빼게 되면 나머지는 1, 6, 9, 10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4를 C에 추가합니다. 집합 표시가 있기 때문에 원소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라인 5에 의해서 U가 0이 아닌 조건은 참이 되고요. 아까 1, 6, 9, 10의 원소가 남아 있었죠. 이 원소 중에 가장 많이 커버하는 S6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5, 6, 7, 9, 11을 다시 U에서 빼주게 되면 1이 남고요. S6를 F에서 제거하고 S6를 C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C는 이제 S4와 S6를 갖게 되고요. 다시 U에는 1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참이 되고 U의 원소들 중에 가장 많이 커버하는 집합인 S1을 선택합니다. 1, 2, 3, 8이 들어있는 집합이죠. 만약에 여기서는 S1 대신에 S2, S3, S8,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전체 집합 U에서 S1을 빼면 U 집합은 이제 0이 되고요. S1을 F에서 제거하고 S1을 C에 추가하게 되면 C는 S1, S4, S6가 됩니다. 다시 라인 2로 돌아갔을 때는 U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거짓이 돼서 루프를 끝내게 되고 C에서는 S1, S4, S6가 리턴이 됩니다. 따라서 세커브 알고리즘의 최종 해는 1, 4, 6 이렇게 세 군데의 학교를 짓게 되면 모든 마을 10개를 커버할 수가 있죠. 비록 아까 우리가 눈으로 골랐던 2번과 6번을 선택했을 때보다 학교의 개수가 하나 더 많아지게 되긴 하지만 10개의 원소 중에서 그나마 근사회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에 가까운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커브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while 루프가 수행되는 횟수는 최대 n번입니다. 왜냐하면 루프가 한 번 수행될 때마다 집합 U의 원소가 한 개씩만 커버된다면 최악의 경우 루프가 n번 수행돼야 되기 때문이죠. 루프가 한 번 수행될 때 시간 복잡도는 라인 2에서 while의 루프 조건, 그러니까 U가 공집합이 아님을 검사하는 데는 B고 1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U의 현재 원소 수를 위한 변수를 두고 그 값이 0인지를 검사하면 되기 때문이죠. 라인 3은 U의 원소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집합 S를 찾기 위해서 현재 남아있는 SI들 중에서 각각을 U와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SI들의 수가 최대 n이면 즉 SI와 U의 비교는 B고 n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라인 3는 최대 B고 n의 제곱 시간이 걸리죠. 라인 4는 집합 U에서 집합 S의 원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B고 n이고요. 라인 5는 SI를 F에서 제거하고 SI를 C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B고 1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걸 합해보면 루프가 수행되는 횟수는 B고 n이고요. 루프 1회당 시간 복잡도는 B고 1 플러스 B고 n의 제곱 플러스 B고 n 플러스 B고 1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B고 n의 제곱이 되고요. 전체적인 세커버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따라서 B고 n의 3승이 되게 됩니다.
근사 알고리즘은 근사에가 최적에 얼마나 근사한지, 즉 최적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근사 비율을 알고리즘과 함께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세커버 알고리즘의 근사 비율은 K-log n으로서 그 의미는 세커버 알고리즘의 최악 경우의 해일지라도 그 집합의 수가 K-log n개를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K는 최적해의 집합수이고요. 신도시 계획에서 최적해가 집합 2개로 모든 마을을 커버했기 때문에 K-log n은 2 곱하기 log 10이 되고요. 따라서 세커버 알고리즘이 찾는 근사의 집합수는 8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집합문제 최적해를 찾는 데는 지수시간이 걸리지만 세커버 알고리즘은 B고 N의 3승의 시간이 걸려서 근사해를 찾기 때문에 그 해도 실질적으로는 최적해와 비슷합니다. 집합커버 문제의 실제 응용은 도시계획에서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경비 시스템 내에서 경비가 요구되는 장소에 CCTV를 최적 배치하기 위한 방법 또는 컴퓨터에서 바이러스를 찾는 방법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컴퓨터 바이러스 찾기 방법 중에서는 알려진 바이러스들을 커버하는 부분 스트링의 집합을 찾는 방법으로서 실제 IBM에서는 이 5,000개의 알려진 바이러스들로부터 9,000개의 부분 스트링을 추출하고 이 부분 스트링을 커버하는 집단을 찾아보니까 총 180개의 부분 스트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180개로 컴퓨터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대기업의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GM 같은 회사나 보잉 같은 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각 업체가 제시하는 여러 종류의 부품들과 가격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구입하려는 부품을 모두 커버하는 업체를 찾기 위한 문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력 직원을 고용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최소 인원을 찾으려면 이 집합의 문제의 해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파일럿의 스케줄링이라든지 조립 라인의 균형화, 정보 검색 등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